시너로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꿀팁을 전해드리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구매대행 셀러뿐만 아니라 위탁 셀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돈 쓰는 광고 말고 무료로 매출 2배, 3배까지 증가시켜보세요. 이 방법은 효자 만들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주문이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터득하시고 매일 혹은 주에 2~3번만이라도 실행하신다면 매출이 쭉쭉 상승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구매 대행을 할 때 많은 셀러 강사분들께서 말씀하시죠. 효자 상품이 있어야 매출이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고 효자 상품을 기반으로 매출을 키운 후에 사입까지 진행하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효자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효자 만들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 방법을 시작으로 데이터 보는 연습을 하시고 매일 새 상품을 업로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새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도 좋지만 효자 상품 만들기도 꾸준히 해줘야 해요. 그래야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 설명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유튜브를 다 시청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매 대행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내 상품을 수정해 주는 게 더 판매가 빨리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새롭게 매일 올리는 상품보다 이미 내가 업로드했던 상품들 중에서 손님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걸 수정해 주는 게 더 빨리 주문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빨리 주문이 들어오는 건 이미 한번 주문이 들어왔던 상품을 보완해 주는 게 더 빨리 주문이 들어온다. 자, 그럼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가 판매자 센터로 접속해 주세요. 그 다음 왼쪽 하단 셀러 애널리틱스, 그 다음 세일 리포트, 그 다음 방문 주문 전환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마켓들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품 중에 어떤 게 팔릴 거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팔릴 상품이 어떤 건지 확인만 하고 팔 준비만 하면 되겠죠?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가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목적지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비는 길을 알려주고 온라인 세일링에서는 판매될 상품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활용만 하면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회하고 싶은 날짜를 조회하세요. 이 과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달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볼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현 시점에서는 구매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겨울인데 여름 데이터를 가지고 효자 상품을 만들면 반응이 오겠어요? 안 오겠죠. 저는 작년 기준 10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두 달 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제 마켓이 전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품을 눌러서 보면 상품명과 그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쭉 뜹니다. 이게 뭐냐? 마켓에서 내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예상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부분은 페이지 뷰, 주문 건수, 장바구니 수입니다. 제 마켓 기준을 데이터로 보면 내가 업로드해둔 수많은 상품들 중에 손님들이 어떤 상품들에 관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물론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대량 프로그램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새로운 걸 올려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수정해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손님들이 내 물건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내 상품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만 해결하면 손님들은 주문을 하겠죠.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접속한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확인하던 중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데이터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요,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의 이름을 검색창에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나온 상품을 클릭해요. 클릭할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이게 맞나, 혹은 내가 사려는 게 이건데 괜찮네,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하고 썸네일과 제목명을 보고 클릭하여 마켓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볼 때 상세 페이지를 보기 전 리뷰나 Q&A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리뷰가 없다, 모든 마켓은 리뷰 옆에 Q&A가 있습니다. 그 Q&A로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지, 혹은 파손되었다라든지 이런 글을 쓰는지 본단 말이에요. 리뷰, Q&A를 확인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를 봐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고 나서 구매를 해야겠다 결심하면 뭘 클릭하죠? 모든 마켓이 동일합니다. 옵션명을 클릭하고 구매하기를 눌러요. 셀러분들께서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부분들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는 상품이 주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의 패턴을 파악했으니 효제 만들기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리뷰 Q&A에 신경 써주세요. 팔린 물건이 있으면 고객님께 연락해서 리뷰를 받으시거나, 혹은 리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Q&A 작업을 하세요. 물건이 팔린 것처럼 Q&A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이 상품을 주문했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 때문에 추가로 2개 주문할 예정인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Q&A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물건이 팔렸는데 괜찮으니까 또 주문하는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세 번째, 상세 페이지를 번역합니다. 번역은 모든 상품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1번가 셀러오피스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된 상품들은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옵션명을 바꿔주세요. 만약 손님들이 상품을 많이 보는데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보통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옵션명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상세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주문할 때 마지막에 클릭하는 게 옵션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옵션명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내용은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설명드렸죠? 아무리 백날 새로운 상품 업로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 주문으로 더 빨리 이어진다. 자, 그럼 데이터를 봅시다. 고압 엔진 분무기 제품이 362명이나 받고 장바구니에도 1명이 넣어놨지만 구매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뭘 한다? 효자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구매를 안 했다면 말씀드린 4가지 중에 무언가가 이상한 거겠죠. 그럼 4가지를 바꿨을 때 다음 달 데이터를 볼까요? 자, 다음 달 데이터 보면 한 건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품들은 더 날이 갈수록 판매가 많아졌어요. 또 다른 케이스 보겠습니다. 가정용 곡물 분쇄기가 115명이나 봤는데 1명도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장바구니에 지금 3명이 넣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주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언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은 많지만 주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4가지를 또 변경해 줬습니다. 다음 달 데이터 볼게요. 그 다음 달에는 134명이 이 상품을 봤어요. 상품을 본 사람의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구매는 몇 명이 했어요 지금? 4명이나 구매했어요. 감이 오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두부두유 제조기가 81명이 봤는데 주문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제품도 수요가 있고 관심도 많지만 문제가 있어서 주문이 안 들어왔겠죠? 당연히 효자 작업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 달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또 한 건이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거 더 보겠습니다. 원목 흔들 의자예요. 이것도 56명이나 보고 있고 심지어 장바구니에 3명이나 넣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판매자랑 제 물건을 비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판매까지는 안 되었어요. 수요가 많고 관심은 많은데 안 팔렸으면 뭐 한다? 효자 만들기 작업. 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 달 데이터를 보면 67명이 보고 있어요. 56명이 봤던 전달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구매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상품들을 수정해서 판매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1번가에서 보여드렸지만 11번가에서 데이터를 보고 효자 만들기를 진행하면 이 상품들이 꼭 11번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마켓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 11번가 마켓에서 낚시 텐트를 보고 있다면 지금 시즌이 낚시 텐트가 팔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11번가가 아닌 다른 마켓에도 손님들은 낚시 텐트를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수요가 많은 상품을 효자 상품 만드는 작업을 하고 모든 마켓에 수정 완료된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면 11번가에서도 잘 팔리겠지만 다른 마켓에서도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판매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판매가 한 번씩은 됐던 것들이 수정하는 게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 판매가 된 것들은 판매 지수가 부여되고 상품 노출도 더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판매가 된 상품들도 효자 만들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1번가 데이터 다시 볼게요. 무선 리모컨 윈치가 59명이 보고 있고 1명이 구매했어요. 그럼 지금 이 제품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상품 노출도 더 마켓에서 잘 시켜줄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상품을 효자 만들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효자 만들기를 진행하면 그 다음 달 데이터를 보면 129명이 보고 있어요. 상품을 본 사람들도 많아졌죠? 왜? 판매가 된 상품들은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문도 2건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 달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11번가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판매가 된 상품과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주문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품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4가지 방법으로 효자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면 주문으로 이어지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로 구매 대행을 배웠을 때 상품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워서 업로드에만 집중하고 계시죠? 그런데 물건이 팔리는 순서를 따진다면 새로 업로드한 상품은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상품 업로드하는 건 효자 만들기를 위한 절차다라고만 생각해줘야 합니다. 백날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것만 반복한다면 매출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효자 만들기를 꼭 진행해보세요. 다음에는 효자 만드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